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누군가는 아깝다고 생각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비용들과 푼돈들, 삶의 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제 몫에 맞는 평가와 그에 합당한 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충이다, 이충이다. 이거는 네. 순전히 사람의 그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곤충이 우리 사람보다 몇 억 년 먼저 지구에 나왔거든요. 호모 사피엔스의 선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시각 11시 31분입니다. 금요일에는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금요 초대석. 오늘은 요즘에 뭐 미술계가 젊어졌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들 하시던데요.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 시장도 좀 커지고 있고 새로운 작가가 많이 발굴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또 미술품을 통해서 뭐 돈을 버는 재테크를 하는 아트테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자, 최근에 미술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떤지, 우리 생활 속에서 미술을 즐기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일지 오늘 기상캐스터에서 미술 번역가로 변신해서 대중에게 미술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이세라 씨를 초대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술 전문가로 모셨는데 네. 언제 저는 기상캐스터 하신 것만 기억을 하는데 네. 언제 직업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네, 기상캐스터는 벌써 그만둔 지 한 3년이 됐네요. 네. 아, 그만큼 제가 무관심했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 뭐 미술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네. 아니면 뭐 직업을 아예 바꾸시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네, 뭐 사실 제가 이 미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굉장히 일반적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좀 어렵지만 뭐 알고 싶다, 공부해보고 그거는 싶다. 그럴 수 네. 있죠. 누구나. 네, 네.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우연하게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네. 도슨트 교육을 받게 됐고요. 설명해 주시는 분. 네, 맞습니다. 네. 네, 알면 알수록 이걸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기상캐스터를 하면서 이제 미술사로 석사를 진학하게 되고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셨군요. 네. 네. 할할 때는 안 하고 늦게 있습니다. 원래 공부는 때가 없어요. 할할 때 안 해요. 원래. 근데 2년 전에 책을 내셨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때 이제 본인의 미술 번역가 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셨던데 미술 번역가라는 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걸? 네, 이 미술 번역가는 정말 말 그대로 이 많은 분들한테 좀 미술의 언어를 더 쉽게 좀 풀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명칭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술하면 좀 어렵고 특히 현대미술하면은 난해하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구체적이지 않고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미술이 정말 낯선 외국어 같은 미술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이런 미술은 이제 어렵다고 딱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알아보면 알면 알수록 더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미술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미술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미술 번역가라는 명칭을 지어봤습니다. 아, 조금만 더 알아보면 요걸 넘어서는 게 이제 미술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이 미술 관련 사업도 하고 계시다는데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미술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강의와 또 행사들을 기획하는 아치앤유라는 회사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뭐 사장도 저고 직원도 저인 혼자 1인 회사. 네, 1인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미술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현장에서 또 느끼실 네,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정말 너무너무 뜨겁게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목에서 체감을 하세요? 예전에는 이제 미술품 컬렉팅을 하고 이렇게 돈을 쓰는 주 연령층이 5, 60대가 주를 이뤘다면 요즘은 30, 40대이고요. 이 30, 40대들이
뭐 큰 돈을 쓰는 정말 말 그대로 미술 시장의 큰 큰 손으로 네. 네, 등극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 한국에서 열리는 대표적인 아트 페어, 네, 일종의 미술 장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트 페어 키아프에서 키아프. 예. 네, 거의 뭐 관람객의 절반 이상이 MZ 세대였습니다. MZ면은 20대, 30대 아닙니까? 20대, 30대, 한 40대 초반까지도. 네. 그렇게 연령층이 확 낮아졌다. 네, 맞습니다. 키아프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네, 네. 매해마다 이 통계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행사가 끝나고. 맞아요. 코엑스에 가보면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젊어졌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미술 작품들도 보시는 게 좀 달라졌나요? 아니면 아무래도 좋아하는 작품들이 달라졌나요? 네, 뭐 아무래도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취향은 물론 뭐 취향의 개인에 따라 다양하지만 좀 팝아트를 접목한 조금 더 젊은 느낌의 작가랄지 특히 한국 영 아티스트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 어떤 작가들에 네. 대한 호기심 이런 게 더 네. 많아졌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갑작스레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이제 뭐 네.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네. 네. 뭐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으로 돌다 보니까 그런다. 이런 여행을 못 가니까. 맞습니다. 네. 네, 이런 전망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 이제 뭐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이런 투자처에 내가 좀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트테크로 유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코인 늦었다. 그러면 그림이라도 사야 된다? 네. 지금 그런 얘기인가요? 아트테크 얘기를 먼저 해주셔서 네. 조금 그 얘기 먼저 조금 하고 가죠. 미술품으로 돈을 번다 이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트 재테크. 네. 합쳐서 아트테크. 아트테크. 네. 이게 좋은 그림 뭐 정말 명품들은 고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뭐 예를 들면 반고흐의 작품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대박이죠. 거고. 네. 근데 경매에 내놓아서 그 차익을 얻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 아트테크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은 일단 소위 좀 뜰 것 같은 작가들 혹은 좀 이미 작품 가격이 어느 정도 생성이 되어 있고 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상한가를 칠 것 같은 작가들. 네, 이런 작가들을 좀 골라서 작품을 구입을 하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리세일을 해서 차익을 남기는 방식을 취하시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미 알려지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미술 시장이 점점 팽창을 하면서 이제 그만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작가들도 사실은 점점 더 작품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아트테크를 주 목적으로 해서 작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유튜브로 혼다님께서 팔리지 않는 그림은 그러면 쓸모없는 작품이니까 지금 물론 이렇게 아닙니다. 적어주셨는데. 네, 물론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제 아트테크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이고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이 리세일을 목적에 두지 않고 정말 소장. 네,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그냥 그걸 걸어놓고 그렇죠. 보겠다. 네. 가격이랑 상관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가격이랑 상관없이 구입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 수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물론입니다. 모두가 이거를 재테크의 개념으로 보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신 거군요. 네. 아트페어 지금 얘기해 주셨으니까 거기 가서 사실 수도 있고 다른 방법, 사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미술 작품을 구입하는 이 구입처는 보통 1차 시장 또는 2차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1차 시장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트페어, 그러니까 같은 날짜, 같은 이 공간에 여러 개의 갤러리가 한꺼번에 자기 전속 작가들을 데리고 나와서 작품을 걸어놓고 홍보하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아트페어가 있고요. 1차 시장에 속해 있는 것 또 하나는 갤러리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갤러리나 아트페어는 한마디로 이제 새 제품을 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2차 시장은 경매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다시 리세일을.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NFT로 미술 작품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네. NFT도 이건 어떻게 구매를 하나요? NFT는 여러 가지 이제 구매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갤러리처럼 오프라인 갤러리처럼 온라인에서도 이 갤러리를 열어서 NFT 작품을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아트테크나 뭐 또 취미로나 해볼 만하다, 추천할 만하다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어떤 아트테크나 뭐 취미로는 재테크 방법으로 좀 해볼 만한. 네네. 사실 저는 이제 만약 작품을 구입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좀 재테크라면 시장이나 작가에 대한 공부 없이 곧장 구매부터 하시는 거는 약간 위험하다. 재테크로 하실 때는.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물론 모든 투자가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아트테크의 경우는 주식, 뭐 단타처럼 빠르게 되팔아서 수익을 보기보다는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해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 또 투자가가 되기 이전에 미술 애호가가 되는 게 먼저 좀 선행되어야 하는 좀 특수한 투자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애호가가 돼야 된다. 그림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감상을 해야 할지. 네. 앞서도 뭔가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조금만 하나만 넘어서면 이제 다가갈 수 있다라고 네네. 얘기해 주셨고 그걸 번역해 주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떤 말씀을 해 주세요? 처음에. 뭐 난 잘 일단 모르겠다.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렇게 실제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고 저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근데 미술을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전시 관람이거든요. 실제 작품을 보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은 없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 김달진 미술 연구소랄지 이렇게 뭐 전국 각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를 지역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홈페이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전국에서 하는 전시를 네, 정리해 놓은 맞습니다. 홈페이지들이 네. 있어요. 네, 지역별로 나뉘어서 업데이트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런 사이트들을 골라서 꾸준히 이제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관심이 가는 전시들을 하나씩 보시는 것부터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 아트페어도 사실 그 미술을 공부하기 참 좋은 장이 될 수 있거든요. 한 번에 다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크고 작은 갤러리들이 한꺼번에 이제 나와서 자기 전속 작가들을 이제 소개하기 때문에 아트페어도 굉장히 좋고 특히 올해 9월 달에 네. 세계 3대 아트페어 중 하나인 프리즈 런던이 키아프 서울과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네, 프리즈 서울을 9월에 초에 코엑스에서 엽니다. 이번에는 그럼 규모가 더 커지겠군요. 너무너무 대규모의 아트페어가 될 것 같아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9월에. 네. 자, 그렇다면 처음에 가실 때 어떻게 가면 좋을지 그냥 전시 관람을 하러 가자. 네네. 이러고 백지 상태로 가도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까? 사실 뭐 바쁘시다면 뭐 그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미술 전시를 보러 가신다면 그 전에 좀 짧게라도 관련된 정보, 이 작가나 작품에 대한 전시에 대한 정보를 좀 찾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면 키아프 지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내가 네네. 키아프를 가겠다. 네. 그럼 어떤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은가요? 그 키아프 서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은 뭐 주요 갤러리 출품작부터 해서 쭉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보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사전 준비 없이 전시장에 가게 됐다 하더라도 해당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혹시 도슨트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리고 라디오 요즘은 이 사운드를 들려주는 작품 설명을 해주는 그런 또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셨다면 현장에서 설명을 해주는 도슨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귀에 꽂고 오디오로 오디오 가이드를 오디오 가이드를 또 그걸 선택하셔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 네. 취향이 사람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하는 작품의 느낌 같은 것도 사실은 다 다를 것 같고요. 이거를 또 나는 몰라, 난 나의 취향을 모르겠어 라는 분도 또 계실 것 같고 어떻게 이런 걸 발견하기 위한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다른 사람의 취향을 탐색해 보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SNS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하는데요. 네, 어떻게? 뭐 미술품을 이제 요즘 미술 시장이 팽창하는데 MZ 세대가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MZ 세대가 실제 어떤 작가의 작품을 살 건지 요즘 시장에서 어떤 작가가 핫한지 이런 정보들을 얻는 가장 큰 통로가 바로 SNS이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인스타그램이나 관련된 해시태그를 항상 팔로우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술 전시 추천, 경매 시장
이런 해시태그를 팔로우를 해놓고 보다 보면 그 해시태그를 달아서 누가 포스팅을 하면 그게 나에게도 보이고 그렇죠. 네.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 요즘 미술 애호가들은 예전에 미술 그 컬렉팅을 하는 층과 확연히 다른 게 이 SNS를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을. 네. 예전에 어떤 컬렉터층은 좀 뭐랄까요? 보수적이기도 하고 약간 비밀스러운 게 있어서 혼자 감상하죠. 집에 그렇죠. 갖다 놓고. 네. 예. 그 내가 어떤 작가의 작품을 뭐 소장했는지. 얼마에 샀는지 이런 것들을 굳이 알리려고 하지 않는데 요즘의 MZ 세대들은 아주 작은 것도 다 자신의 SNS에 공개를 하고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봐도 아, 요즘 어떤 작가가 핫하구나. 요즘 사람들은 이런 작가들을 좋아하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너무 공개가 다 돼서 작가 입장에서는 가격까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좀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놀랍게도 네. 이 작가분들이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SNS를 하세요. 아, 작가도. 작가분들이요. 오. 네. 예전에는 작가분들은 좀 약간 고상하게 좀 뒤에 계시고 그쵸. 갤러리들이 앞에서 홍보를 해주시고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 요즘은 작가가 개인적으로 이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작품 세계, 자기 일상, 성격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공유를 하면서 팬덤을 또 형성하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해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젊은 층의 네, 작가들이. 네, 맞습니다. 우연히 저도 뭔가 그림을 이렇게 SNS에서 보다가 네. 찾아 들어가 보니까 작가더라고요. 오, 근데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거기에 다 올려놔서 네, 맞아요. 이게 가격은 당연히 안 네, 나와 있긴 네. 했는데 네, 쭉 어떤 작품이 있나 한 작가 거를 네. 한 번에 몰아서 공부해 볼 수 있는 맞습니다. 네, 네. 재미있는 그런 우리나라 작가들도 좀 그렇게 인스타그램들 하고 계시는 거죠. 네, 특히 젊은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이렇게 뭐 개인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아카이빙을 스스로 하고 작품을 네, 이런 것들을 뭐 오히려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컬렉터 쪽에서도 좋은 측면이 있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타인의 취향을 보고서는 취향을 한번 내가 그중에서 좋아하는 게 뭔가 비교해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또 취향을 발견하기 위한 뭐 감상법이 더 있을까요? 그러고 나면은 네. 대충 이제 나는 이런 작가 혹은 뭐 이런 스타일을 봤을 좀 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반대로 이건 좀 끌려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좀 급하게 바로 구입을 하신다기보다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공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 미술사 책이나 관련된 뭐 자료들을 좀 들춰보시면서 네. 이 작가가 미술사적으로 어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경매 레코드, 뭐 가격 레코드, 변동 추이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서 찬찬히 살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미술이라는 건 참 생활 가까이에 많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작게는 무슨 뭐 생활용품에 그림이 삽입돼 있는 그런 네네. 것도 우리가 구매를 하기도 하고 액자가 집에 하나도 없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하나 정도씩은 갖게 되는 네. 거고 요즘에는 그림을 뭐 빌려줘서 갖다 걸어줬다가 뭐 가져가는 네, 그런 맞습니다. 서비스들도 네. 있고 어떻습니까? 이 생활 속의 미술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 아니에요? 네, 요즘은 왜 예전에 그냥 상품이라고 했던 것들 있잖아요. 네. 일종의 굿즈. 여기에 이제 작가들이 좀 콜라보를 하면서 그렇죠. 네, 작품을 상품에 입히는. 네, 그래서 이 상품 자체가 사실은 작품이 되는 아트 콜라보 작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와인 라벨에 작가들이 자신의 그림을 입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라벨 자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기도 하고. 예쁘겠네요. 그럼 네, 경이. 참 예쁘더라고요. 네, 그게 또 경매에 나오기도 해요. 네. 하나의 작품으로. 네, 맞습니다. 네. 야, 요즘에는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들도 다양해서 네. 연예인들이 요즘에 많고 네. 그게 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트테이너? 네, 네. 네. 극찬을 받는 분들도 있고 상당한 그림 가격을 가진 네, 분들도 맞습니다. 있고 네, 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왜 우리나라에도 그 솔비 씨, 뭐 하정우 씨, 요즘에는 하지원 씨도 또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정말 많은 아트테이너가 있는데 아트테이너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트테이너라는 독립된 용어 자체가 이야기해주고 있듯이 이들의 존재는 사실 미술계에서 좀 특수한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계에 진입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지금 전업 작가들이랑 경쟁하고 있는 존재인 건가 하면은
또 그렇지는 그들만의 영역이 않거든요.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아트테이너를 비난할 때마다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인지도에 기대서 작품 판매를 하고 네. 이게 이제 전업 작가들의 사기를 저하한다. 뭐 이런 말들을 하시곤 하는데 근데 정말 아트테이너의 작품이 팔림으로써 전업 작가들의 입지가 좁아지냐?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애초에 그렇군요. 필드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아트테이너는 미술 생태계를 파괴하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대중 접점에서 이 미술 시장을 더 부흥시키는 존재도 아니고 그냥 따로 존재하는 어떤 맞습니다. 새로운 영역인 거군요. 그냥 그렇게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또 유튜브로 글 주신 미무수아님께서 그림을 너무 투자로만 이렇게 보는 거는 작가에 대해서 또 너무 이거는 모독이 아닌가 이렇게 또 써주신 분도 계신데 네. 꼭 그렇게 투자로만 볼 거는 아니겠죠. 그럼요. 예. 네. 책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미술관에서 언제나 맨얼굴이 된다는 책 저서를 내셨는데 네. 그 안에서 사실은 모든 게 다 작품 아트테크로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 책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제가 도저히 아트테크로 살 수 없는 작품들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작품들을 다루고 네. 있고 아트테크는 최근에 이제 미술 시장이 좀 팽창하면서 떠오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수단, 하나의 새로운 현상인 것 같고 그 이전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미술을 사랑하는 이 애호가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네. 2년이 지금 책이 나온 지 다 돼가는데 그 코로나 와중에 지금 쓰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네. 어떤 힘든 마음 같은 거를 그림으로 위로를 받으신 건가요? 네, 제가 19년도에 퇴사를 하고 나서 뭐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좀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원래는 나오기로 했던 책 내용이 지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뭐 저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상 책 내용을 전부 갈아엎고 1년 동안 새로 쓴 책이 지금 저 미술관에서는 언제나 맨얼굴이 된다라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앞서 얘기해 주신 많은 예술가도 소개해 주시면서 맨얼굴이 된다는 거는 자신의 어떤 진짜 모습을 거기 가서 보여준다. 네. 이런 의미인가요? 네, 항상 미술 작품 앞에서는 제가 비교적 뭐 솔직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미술 작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때가 가장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진솔하게 할 수 있었던 때라서 그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보여지는 직업이시잖아요. 네. 그 안에서 본인을 다 보여줄 수 없었던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뭐 캐스터로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좀 한정적인 영역에서 뭐 한정적인 주제로만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만두고 나서 미술 번역가로 활동을 하면서는 완전히 또 새로운 삶이 저한테 열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이세라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는 어떤 분일까?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진짜 너무 어려운데요. 좋아하는 그때 다른가요? 네, 사실 그 말씀이 정말 딱 정확한데요. 그때 달라요. 저의 마음과 왜요? 상태에 상태에 따라서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정말 제가 책에도 썼던 내용인데 어떨 때는 그 작가가 너무 좋았는데 정말 또 한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좋았을까 싶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즘 제가 가장 좀 이렇게 마음이 쏠리는 작가는 유영국 작가라는 작가인데요. 네. 이 화가가 한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산이나 뭐 바다나 이런 구체적인 물상들을 아주 단순하게 추상화로 나타내는 화가예요. 네. 60이 넘어서까지 작품 한 점을 팔지 못했지만 진짜요? 네, 평생 동안 작업 활동을 했던 화가이고 60이 넘어서 만난 제대로 된 컬렉터가 바로 고 이병철 회장이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추상은 그때 당시에 한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너무 선구적인 측면이 있어서 팔리지 않다가 환갑이 넘어서야 이병철 회장이 소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삼성가에 좀 유영국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간결하고 색과 선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추상화가 있고요. 지금 국제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다는 거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안 그래도 이제 캐스터로서 날씨를 늘 얘기해 주시다가
그럼 미술과 날씨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뭐, 저는 해보게 네. 되는데 이게 비도 오고 이러면 이게 그림이고 뭐고 뭐 좀 사실은 습해지잖아요. 맞아요. 이건 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정말 기후는 미술품 보관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 작가들도 보면은 아. 네, 자기가 어떤 곳에 어떤 날씨 속에서 보면서 살고 살았느냐. 있냐. 네, 그거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이 유영국 작가도 울진 굉장한 이 깡촌 출신인데요. 거기는 날씨가 어떤가요, 울지는? 굉장히 거기는 산세가 좀 험하고 바다가 아주 맑은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영국 작가의 작품을 보면 실제로 산, 바다, 자연이 그냥 나온 것이 명료하게 아니구나. 네, 나오는 맞습니다. 게 그런 이유인 거군요.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또 하나 외국 작가 중에서는 호아킨 소로야라는 스페인 예. 작가가 있는데 제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 작가인데 이 작가는 스페인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찾아보시면 아주 쨍한 그 바닷가가 너무 많이 그려져 있어요. 해가 쨍하게 난. 네, 네. 그래서 뭐 엄마와 아이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나와서 산책을 하기도 하고 막 뛰노는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것도 역시 날씨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림. 네, 이란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정말 그 작가는 결국 본 것, 그 자기가 본 자연환경, 네. 그걸 그리게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날씨하고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군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뜨거운 여름을 거쳐야 되는데 뭐 이런 계절에 저희한테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좋은 전시라든가 마음을 좀 네. 시원하게 해줄 만한 네. 아니면 그런 작품이라든가 있으면 좀 네. 소개해 주시죠. 끝으로. 호아킨 소로야 작품은 먼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시를 말씀을 드리면요. 베르나르 프리츠라는 프랑스 화가가 있는데 네. 지금 페로탄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곧 끝날 것 같아서 7월 한 중순까지로 제가 알고 빨리? 있는데 네. 가서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옷에게 쏟아지는 비 네. 뭐 이런 것들을 막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금요초대석 미술번역가 이사라 작가와 함께 미술에 관한 이야기 즐기는 법 아트테크